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여기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브로드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브로드컴이 시장에서 24%나 오르면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 내내 브로드컴을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결론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해주고 싶네요. 최근에 지금 제가 이제 눈에 확 돌아가는 게 이제 팔란티어 한번 눈이 확 돌아갔죠. 팔란티어 계속 추천해서 $1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500 정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262 정도 하는데 $500 정도 봐야 된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목표 가격은 $500이다. 왜 이 종목이 이렇게 매력적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제죠. 엔비디아만큼 매력적인가? 이 분야의 또 다른 질문과도 동일하죠. 제2 엔비디아로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인가? 이게 또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살만하다고 결론이 나면 목표 가격은 얼마인가? 이 세 가지 3 콤보 퀘스천에 우리가 yes라고 해야만 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데 결론은 yes입니다. 네, 대문자 yes죠. 네, 살만하다. 목표 가격은 $500이다. 네, 이렇게 보고 한번 같이 느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조 까지 왔죠. 지금 엔비디아가 $3.4조 정도인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만 갈지 엔비디아의 가격만큼 갈지는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가격만큼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1.5조 이 정도에서 $2조 정도 간다면 동사는 100%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어 보인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더 추가로 올라간다면 엔비디아의 반 가격이 3분의 2 정도 가격?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엔비디아의 반 가격 $1.5조 여기서 50% 정도 더 성장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219네요. 262가 아니라 $219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은 $1트리리언, $1조 왔고 퍼는 192다. 퍼를 보면 안 되죠.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온 종목들을 퍼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미래 실적이 올라오면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 지금 35배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져 내려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퍼는 보지 마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브로드컴을 설명하는 가장 큰 키워드, 여러분들 꼬시는 그 키워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전개하는 그런 논리적 전개들을 많이 쓰는데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어떤 면이 다르고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가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도 많고 또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영역을 충분히 뺏어오기 시작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LLM 거대 모델 시장은 학습의 러닝하는 학습의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추론, 이 학습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추론의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인데 이 학습의 영역에는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HBM을 사용하자면 지금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추론의 영역에서는 엔비디아도 추론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걸 사용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비싸고 전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ASIC이라는 그런 반도체, 주문형 설계 반도체 하나로 뭔가를 묶어서 싸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이 추론의 영역에서는 큰데 이 ASIC 반도체의 핵심을 누가 만들고 있냐? 브로드컴이 만들고 가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도 추론의 영역에서 ASIC 반도체를 가지고 들어오긴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종속 그러면 학습도 종속이 되고 추론 시장까지 종속이 되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목줄이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기업들은 다 반대해서 자기 자체 칩을 에이직 반도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주고 맡길 수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다. 지금 이제 아마 16% 정도 공식적으로 이 에이직 반도체에서 점유율인데 이게 50%까지 갈 거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70%까지 갈 거다. 거의 지금 우리 학습 영역에서는 HBM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90에서 100%를 점유하는데 그 분야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습의 영역보다는 러닝보다는 추론의 영역에서 에이직 반도체 뭔가를 주문해서 만드는 거, 자기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각 회사의 특징에 맞게 주문해서 만드는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와 다른 영역, 같은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목요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가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뭐 숫자적으로도 매우 좋았다.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호황이나 숫자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 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부 영역에서 올라가는데 차세대 XPU 시장, 이 XPU 시장은 에이직 반도체, 즉 주문형 반도체 칩들을 뭉뚱그려서 XPU라고 부르는데 XPU 시장에서 2025년 하반기에 대량 출하가 목표가 되고 있다. BAI 반도체 사업에서 2024년에 사이클상 바닥을 기록하고 회복하는 국면에 있고, 다음에 인피니밴드. 이 인피니밴드는 이더넷의 점유율을 세계 1위의 기업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그 자회사,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이 기업에서 이 이더넷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오는 것이 지금 브로드컴이 뺏어가고 있다. GPU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게 주문형 반도체 시장인데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 추론의 영역에서 바로 우리 브로드컴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학습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양한 칩과 칩, AI 칩과 칩을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추론의 영역은.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네트워크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네트워크 형성을 인피니밴드라는 것이 이더넷의 시장에서 다양한 데이터 센터 간에서 다 자료들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의 브로드컴이 VMware라는 그러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일 잘한다. 그리고 모든 거대 우리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엔비디아의 자회사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XPU에 이 칩을 만드는데 약 4,096개, 2022년에는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됐는데 2023년은 몇 명이니까 10,000개, 2024년에는 몇 30만 개를 가지고 하나의 칩을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100만 개 이상의 XPU를 탑재할 계획이 있다. 2026년 60에서 900 SAM, Service Available Market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900억 불의 이 시장이 열리는 거죠. 브로드컴 경영진 전망대로 이루어지면 중간값 CAGR로는 약 83%가 성장하는 놀라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의 시장과 러닝의 시장과 preference 추론의 시장이 서로 다른 그러한 형상인데 이 시장에서 주문형 반도체이고 이 주문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100만 개까지 늘어나면서 다양한 복잡한 그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추론의 시장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의 시장, 주문형 반도체 주요 플레이어는 브로드컴이 있고 그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두 회사가 이 분야를 휘어잡고 있다. 브로드컴의 고객으로는 구글의 TPU가 메타의 미아가 있고 바이텐스 AI 가속기가 있다. 마벨 테크놀로지의 고객으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라
그 다음에 구글 액션이 있는데 서로 고객이 나눠졌죠. 그런데 이 브로드닷컴 고객에 누가 들어가느냐? 애플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티톡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애플과 티톡이 들어가면 브로드컴 쪽에서 시장을 훨씬 더 많이 뺏어올 수 있겠죠. 마벨 테크놀로지보다도. 이러한 무서운 포텐셜과 시장 고객이 있다. 이게 이제 브로드컴의 수혜주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주문형 반도체 시장 성장을 2027년까지를 1차 성장기로 보는데 연평균 CAGR로 42%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27년까지 얼마까지 가느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브로드컴 연간 AI 매출 전망은 75억 불에서 100억 불에서 110억 불,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이런 구조. 2천억 시장에서 밥만 먹어도 1000억 불인데 이러한 것들이 더 성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하나 필요한데 이더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더넷 네트워킹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더넷과 인터넷의 차이점인데 우선 이 두 가지 모두 컴퓨터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 이더넷 제품이다.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더넷이다. 주로 케이블선을 통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고 있다. 근거리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정 및 사무실. 지금은 이게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하는 그 기술을 이더넷 기술로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처음에 아주 협의의 작은 규모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필요한 기술이 네트워킹 기술이 이더넷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파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프린터를 공유하든지 인터넷을 접속을 하든지 물리적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은 이더넷 기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더넷은 컴퓨터와 네트워킹 장비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사는 오픈 AI와 애플을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구글 TPU 칩 개발 능력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브로드컴과 협력을 늘리는 이유는 AI 추론 모델 수요가 늘고 있고 이제는 학습이 거의 다 끝난 거죠. 네. AI 추론 모델에서 엔비디아의 칩 대신 가성비가 높은 커스터마이저된 AI 칩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돈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특히 이 엔비디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AI 모델을 만드는 것은 훈련이고 만들어진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추론의 시대가 왔다. 엔비디아 칩의 AI 모델 훈련에 추론 둘 다 강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한번 들어가면은 목줄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하는 훈련에서 엔비디아 칩을 그대로 사용하되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되는 추론 쪽에서는 커스터마이즈된 AI 칩을 사용하는데 이걸 브로드컴이 제일 잘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오픈 AI의 챗GPT, 알파벳의 제미니, 메타의 리마처럼 AI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고 그 시장이 2025년부터 크게 열릴 것이다. 거기에 브로드컴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오픈AI와 애플이 고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100%인데 점차 만들어진 AI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뜨겁죠. 대표적으로 팔란티아하고 애블러빈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AI 모델 훈련보다도 추론에 특화된 커스텀 AI 칩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시장에서 커스터마이즈된 AI 칩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지가 항상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 브로드컴이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 클라우드 기업향 매출을 추정해보자. 엔비디아는 올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1130억 달러죠. 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클라우드 기업의 비중이 약 50%다. 그럼 엔비디아 클라우드 매출의 반 쪼개면 565억 달러죠.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업 기여전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오라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보고 아마존은 이커머스, AWS, 카펙스 비중이 각각 50%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올해 브로드컴이 올해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122억 달러, 커스터마이즈된 AI 칩 시장 규모 기준으로 200억 달러가 예상되는데 해당 시장 브로드컴 점유율이 60%라고 가정을 하면 엔비디아 플러스 커스터마이즈 AI 칩 총 시장 규모 대비 브로드컴 시장 점유율을 122억 달러이니까 약 1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클라우드 기업이 2027년 카펙스가 183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고 연평균 CAGR로 20% 정도 카펙스 증가율이 늘어난다고 치면 3년 뒤에는 3170억 달러를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카펙스 내 AI 칩 네트워크 비중이 40%라고 가정을 해보자. 클라우드 기업 3년 뒤에 AI 칩과 네트워크 카펙스가 1270억 달러로 40% 정도에 3170억 달러에 40%는 1270억 달러죠. 그럼 브로드컴이 여기에 60% 유지를 가정을 해보면 33% 점유율 때는 600억 달러, 50% 점유율 때는 9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얘가 달성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AI 칩, 커스터마이즈된 AI 칩 규모를 900억 달러, 넉넉 작아서 1000억 달러 정도를 우리 브로드컴이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영업이익률 40%만 해도 400억 정도가 들어온, 400억 달러가 들어온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이를 토대로 보면 브로드컴의 클라우드 기업 내 커스터마이즈 AI 칩 및 네트워킹 카펙스 시장 점유율이 올해 16%에서 27년에는 30에서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900억 달러. 네, 900억 달러. 50% 점유율을 치면 900억 달러. 시장이 이제 더 CA 카펙스 증가를 20% 하겠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격화되면 20%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도 1000억 달러로 가정을 해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2024년 매출액은 515억 달러. 25년에는 600억 달러. 26년에는 679억 달러. 결국 가서는 1000억 달러까지, 아까 900억 달러까지 예상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솔루션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부분을 아주 좋게 보는 거죠. 네, 영업이익률 한번 봅시다. 동사의 영업이익률 59.6, 24년, 내년엔 62%, 그 다음에 26년에 64%, 거의 엔비디아처럼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벌써 순이익도 237억 불, 내년엔 350억 불, 그 다음에는 더, 26년도 350불 똑같이 봤는데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렇다면 동사는 향후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브로드컴의 커스터마이즈된 AI 칩 시장 규모가 올해 150에서 200달러에서 2027년에는 600에서 900억 달러로 커질 것이라는 놀라운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클라우드 기업의 AI 칩 관련 카펙스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한 비중이 16% 수준에서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향후 실적 모멘텀 관점에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대비 우위 가능성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하는 것 같았던 AI 칩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추론 시장이 더 커지면서 동사에게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열렸다는 거죠. 한편 커스터마이즈나 AI 칩이 주로 활용되는 AI 추론 시장이 커질수록 AI 소프트 기업의 성장세는 가파라질 것이다. 동사의 수혜는 여기가 있다. 그래서 동사의 목표를 일단은 한 번 더 뛰어서 한 400억 달러? 네. 앞에는 500억 달러라고 했는데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는 보는 게 맞는 게 500달러, 500억이나 400에서 500달러 정도 좀 조정받으면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봤던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브로드컴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종목 상담도 올려놨습니다.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브로드컴 좋은 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추론 시장의 성장성,
그 핵심을 엔비디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에이직 칩, 커스터마이즈된 칩에 대한 수요를 제일 잘 만들고 이 시장이 커질 것은 눈에 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 잘 투자해서 많은 돈 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